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토라인 유선입니다. 우리가 전기차에 불이 나면은 항상 이런 얘기들이 뒤따라 나옵니다. 야, 전기차 아무리 불 나봤자 언론에서 요즘에 전기차가 핫하니까 그 핫한 전기차를 좀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유독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, 그걸 정말 희박한 일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사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네요. 오늘 청라 아파트 벤츠 EQE 화재 사건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정말 부담이 큰 영상이에요. 왜냐면 지금 이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전기차를 평소에 싫어하시던 분들,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, 그리고 전기차 오너분들,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. 역시 전기차는 안 돼, 전기차 주차장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,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고,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저처럼 또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, 불이 났어도 그 불을 제대로 끄면 그만인데 왜 그걸 주차장에 들어오라 마라,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지금 또 하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이쪽에 꼬투리 잡히고 저쪽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욕을 많이 먹게 될 영상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다루기 싫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화재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 입주민분들 있죠. 그 입주민분들 때문에라도 이 영상은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좀 영상을 제작하면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. 자, 벌써 2년이 넘었죠. 지금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망할 힐스테이트 건물, 이 힐스테이트 건물이 주차장이 한 층이 통으로 다 잠겼죠. 통으로 다 잠겼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돌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주차장에 다 몰려 있었는데 걔네가 다 수장되면서 물도 안 나오고 불도 안 켜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, 그래서 진짜 피난민 생활을 하고, 그 뒤로도 보상 문제나 소송 관련된 것들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걸 제가 직접 몸으로 좀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, 그리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얘기가 너무 온라인상에서 지금 막 여기저기로 막 너무 산발적으로 튀고 있는 그걸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기차를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, 이거 왜 불탔어, 전기차 쓰레기야 라는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은 야, 자동차라는 게 불이 날 수는 있어, 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못 끈 거야,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거야 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자, 제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정말 의아하게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40대가 불탔다, 70대가 불탔다 그러고 있어요. 진짜 주차해 놓은 그 한 구역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소돼서 뼈대만 남은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, 정작 발화가 시작된 이 EQE 차량 바로 옆 칸에 있는 BMW, 지금 요거 있죠, 이거 보시면 안 탔어요. 얘는 안 탔어. 자,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도 온라인에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많은 온라인 네티즌 분들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데, 일단 소방당국에서도 1차 발표는 나왔습니다. 스프링쿨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.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 싶은데,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지, 아니면 작동을 하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지,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,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. 소방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스프링쿨러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저처럼 그 바로 옆에 있는 BMW는 불이 안 탔으니까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차장의 환기시설이 BMW의 반대쪽에 있었고, 그 환풍구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 구조이다 보니까 불길이 여기서부터 저쪽으로만 이어붙어서 바로 옆 칸에 있던 BMW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의견도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의견인 거죠. 자, 그런데 물론 발표가 다 나와봐야 알 것이고, 저 또한 제가 그냥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스프링쿨러 라인이 중간에 EQE 위에서 녹아서 끊기는 바람에 저쪽으로 물이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, 소방수가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제가 지금 여기 아래 주차장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스프링쿨러 라인이 이제 주차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타고 돌다가 결국에는 메인 배관이랑 이렇게 만나더라고요. 그런데 그 메인 배관의 위치가 그냥 이 주차장 자리 있죠, 그 자리 위쪽이 이제 메인 배관인 경우들이
덜어 있더라고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EQE가 한 자리에서 8시간을 지금 탔다고 하잖아요. 8시간을 활활 탔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또 이렇게 층고가 높은 주차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위쪽으로 만약에 이 스프링클러 라인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전기차가 불타는 1000도가 넘는 열기로 그 위쪽을 녹여버리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거는 아닐까라는 데도 저만의 생각도 그냥 하나 또 곁들여 보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뭐 제대로 결과가 나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안 터졌다 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그거는 아니었으면 합니다.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아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어떻게 이 소방시설과 이 건물을 믿고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그냥 그대로 주차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. 왜냐하면 언제든 어떻게든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이 됐으나 아직까지는 그 스프링클러가 지나는 그런 배관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미흡했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끝낸다면 앞으로 사실 보완을 하고 얼마든지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,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괜찮아, 이제는 그때 그 문제가 다 보완이 됐으니까 라고 인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했지만 미처 그 스프링클러 라인이 지나는 라인에서 이 1000도씨가 넘는 이 불길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래도 원인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지 공기의 흐름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차는 하나도 안 탔다?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. 1000도가 넘는 불길인데 1000도가 넘는 불길인데 거기가 무슨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차는 안 타냐고. 네, 그래서 좀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피해가 있어봤자 그냥 그 옆에 차까지 만 있고 그냥 끝날 일이지, 이렇게 불길이 저 옆으로 쫙 다 번져가지고 무슨 이렇게 몇십 대가 불타고 하는 일은 보기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유례없는 또 피해가 일어난 거기도 하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그 불길이 번져나갔던 그 차량 무리 속에 다른 전기차들이 있지 않았기를 망정이지 진짜.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뻥, 또 조금 지나니까 저기서 또 뻥 해가지고 점점 이 8시간씩 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? 라고 했다면 저는 진짜 이게 어디까지 피해가 커졌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는데, 한편으로는 그 무리에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두 번째, 그렇다면 도대체 애초에 불이 왜 났냐 에 대해서도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놓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좀 쭉 놓고 보면요, 벤츠가 워낙에 이제 중국의 CATL 배터리를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CATL 배터리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CATL이 아니라 이제 파라시스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또 뭐 거대한 배터리 회사예요. 뭐 CATL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따지면 매출이 한 10위권 정도에는 들어오는 그런 배터리 회사라고 합니다. 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지금 EQE에 들어갔고, 이번에 그 차가 지금 이렇게 불이 난 건데,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21년 2월에 그 메르세데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다임러 그룹이 이 파라시스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했나 봐요.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,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파라시스에서 야, 우리 배터리 만들었어, 써봐 이러고 줬는데, 이 배터리의 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완전 못 쓸 수준이더라 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공론화까지 됐었어요. 우리는 이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자기들이 벤치에서 직접 했을 정도로 셀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고, 그게 고작 21년 뉴스인데 21년에도 지금 배터리 셀 품질이 심각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받아다가 쓴 거야?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, 벤츠가 만약에 이게 셀 품질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뭐 계약 관계나 단지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제3의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이거를 품질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썼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인터넷 보니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뭐 저거 뭐 블랙박스 뭐 보조 배터리를 잘못 설치한 거 아니냐,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, 이 불이 나는 장면에 그 CCTV를 다들 보셨잖아요. 근데 보면은 하부에서부터 하얀 연기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져요, 금방. 이거는
그 뭐 보조 배터리나 이 실내에 있는 다른 전장류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 폭파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양상이고, 이건 정말 이 배터리 자체, 이 고전압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화가 된 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그림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뭐 외부 데미지에 의해서 뭐 배터리 팩에 충격이 가해져서 얘가 뭐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뭐 이렇게 불이 났을 것이다.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추측인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 지금 차주분이 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지 3일이 됐대잖아. 아니 이렇게 분리막이 손상될 정도의 충격이 빡 가해졌더라면, 네, 3일 동안 있다가 불날 게 도대체 뭐가 있어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외부 충격에 의한 것도 저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,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, BMS 자체의 문제였으면 EQE를 지금 얼마 동안 팔아제꼈는데요.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며칠 동안 가만히 세워놓은 차에서 불이 붙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, BMS 문제라면.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벤츠 EQ 차량들에 대한 BMS 리콜이 한번 있기는 있었어요. 리콜이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그 리콜은 사실 또 화재 이슈랑은 상관없는 리콜이었거든요. 달리다가 동력을 손실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리콜이 진행되기는 했었는데, 거기에는 또 이제 화재랑은 큰 연관은 없어 보여서 BMS 문제도 저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,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,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저도 답을 몰라요.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있다고, 그냥 나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. 나 이거 진짜 이 욕을 얼마나 먹을까, 나 진짜 무섭네 이거 진짜. 저는 개인적으로 21년에 벤츠에서 낸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왠지 저거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벤츠 EQE가 비슷하게 최근에 또 화재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. 이게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고, 그거는 또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.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메르세데스 벤츠 센터에다 갖다 맡기고 집에 타고 갈 차가 없으니까 센터에 있던 EQE 350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타고 왔대. 그리고 그거를 주차장에다가 넣어놓고 자기는 하룻밤 자고 출근했는데 회사에 가 있는데 집이 불난 거야. 이 사람은 원래 전기차를 타는 사람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무슨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, 전날 타고 왔으니까 배터리가 100%인 상태도 아니야. 그냥 타고 와서 주차해 놨는데 불난 거야. 물론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불탄 EQE에도 동일한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, 어쨌거나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EQE가 불탄 사례들을 찾으면 지금 요 정도 건들밖에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. 예전에 차라리 뭐 코나 EV처럼 막 계속 불타가지고 원인 감식을 쫙 했더니 뭐 문제야라고 딱 나오는 뭐 그런 사건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원인을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, 저는 그래도 21년도에 저 벤츠에서 했던 발표, 저 파라시스의 셀 품질을 못 믿겠다 라고 얘기했던 저 발표가 조금 그래도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자 그리고 이번 화재가 굉장히 특이한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충전 중도 아니었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야. 그냥 주차를 가만히 해놨는데 3일 지나가지고 불 붙었단 말이에요. 도대체가 이런 케이스가 또 어디 있냐 라고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, 의외로 글로벌로 보면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. 아직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선박 화재 사건, 이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우고서 선박이 이동하다가 불타가지고 그 안에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파이널 에디션도 막 태워져 있고 그랬나 봐요. 근데 걔들도 다 불타버리는 바람에 람보르기니는 아벤타도르 마지막 파이널 에디션 생산 끝, 이제 아벤타도르 끝 와 하고서는 라인 다 접었는데 그 사고 때문에 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. 파이널 에디션 다시 만든다고. 뭐 그랬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초 발화가 배 안에 그냥 가만히 타있던 타이칸에서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소송이 막 좀 진행 중이고, 또 하나 선박 화재가 있었는데 여긴 또 이제 뭐 벤츠에서 불난 거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뭐 소송을 벌이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.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그냥 가만히 달리다가 이제 고산업 배터리에서 불이 붙었던 경우, 그리고 뭐 주차해놨는데 충전 중도 아니었는데 그냥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또 불이 붙었던 경우,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, 한국에서는 이제 코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, 저도 탔었던, 저도 그 차 때문에 진짜 배터리 리콜을 진짜
6번인가 7번인가를 받고 결국에는 네,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를 받았던 그 차. 네, 그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충전 중이 아님에도 이제 불이 났었죠. 그리고 단지 3원계 배터리의 이 니켈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불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아이오닉 5는 이제 9반반 배터리 씁니다. 네. 이번에 불난 811보다도 더 높은 사양에,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거는 한국 배터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배터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불이 안 나는 거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. 네, 물론 그 생각도 네 존중합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단지 네 이 3원계 배터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뭐 자연 발화 해가지고 무슨 자연 발화라고 할 수는 없죠.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네, 불이 났겠지. 단지 3원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차해놨는데 불이 붙는다라는 거는 네 이건 좀 쉽게 납득은 안 되는 포인트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또한 밝혀져야 할 터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딱 사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글로벌로 보더라도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대 사례가 좀 적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. 과연 벤츠 문제라 하더라도 벤츠에서 저 한 대밖에 안 그런 건데 저 한 대만 뭉개고 지나가면 되는데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? 그 파라시스라는 배터리 회사는 네,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이거 하나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냥 몇백억 날아가는 건데 몇백억 아니지 단지 피해 보상 몇백억 해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 향후 판매량에까지 영향을 미칠 테니까. 네,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, 생각이 일단은 들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차량의 문제라는 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고가 네.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많이 터져야 네, 그때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미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.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이 사건에 얽혀 있는 많은 이해 집단들 중에 제일 힘세고 제일 돈 많은 건 벤츠잖아요. 솔직히 문제를 파악하기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벤츠고 저거 뭐 1500도로 8시간 탔는데 저게 무슨 증거가 어디 남아있겠어. 저거 어떻게 판단하겠어.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네 벤츠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좀 조사를 함께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또 책임도 져주면 네, 너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앞으로 입주민 분들 가장 좀 막막하실 텐데요. 그 주차장 위에 하네스들이 다 녹아내리고 배관이 다 녹아내렸더라고요. 사실 그 위쪽으로 이제 급수 라인이 다 지나다니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 전기를 올려줘야 되는 전기 하네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. 일단 급수 다 잠겼고 이제 주차장이 다 잠겼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전기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한 이제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그 보름 만에 전기를 복구를 한 게 주차장을 복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밖에 이제 전봇대 같은 데서 밖에서 이제 따로 라인을 따다가 그 동에 따로 갖다 이렇게 별도로 다 집어 넣어준 거예요. 동마다 전기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강제로 넣어준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는 15일 만에 복구돼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쓰게 됐었는데 문제는 물이 좀 오래 걸렸어요. 물이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급수 라인들을 쭉 따라가지고 가면은 이 여기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이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가 혹시라도 오염됐다면 이 오염된 물이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그때 그냥 한 달 넘게 나가 살았어요. 그리고 물론 한 달 넘게 나가 살면서 쓴 호텔 비용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죠. 네, 아무도. 근데 지금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위에 라인들이 많이 다 녹아내렸더라고요. 만약에 혹시라도 급수 라인이 녹았다.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을 그냥 단지 복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 그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체에 유해한 이런 것들이 타고 저수조 같은 것들을 다 타고 이렇게 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물 복구가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. 자, 그리고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 일단 자차를 들어 놓으신 분들은 일단 개인 보험회사에서 다들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. 보험 가액대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2를 잠궜는데 디스커버리 2에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제 보험 가액은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차 한 대 날려먹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고 지금 그 차량은 네,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건물도 복구를 해야 될 거잖아요. 건물 복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서 들어오는 화재 보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또 왜 우리 그렇잖아요. 우리가 자차 보험 들 때 보험료 조금 아끼고 싶으면 차량가액의 뭐 80%만 뭐 보상한다. 뭐 약간 이런 특약들 있잖아. 그런데 가끔씩 또 건물들에서 이 보험료 아낀다고 또 그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 피해액이 전부 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서
어떻게든 또 돈을 아껴가지고 이 뭐 70% 80% 되는 그 안에서 또 이제 복구를 진행해야 되는 네,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건물에 들어져 있는 보험이 정확히 어떤 컨디션으로 체결이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, 저희는. 예, 이게 뉴스에 막 그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화장실에 이 변기 물도 안 내려가니까 막 아래서 물 가져다가 놓으면은 이 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걸로 막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영상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딱 그랬거든요. 저희 똑같았거든요. 예, 그거 보고 진짜 저희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저희도 옆에 여기 운중동 뭐 주민센터 뭐 이런데 위에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텐트 만들어 놓고 임시 대피소처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들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. 네,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벤츠가 됐던 뭐 인천시가 됐던 보험 회사가 됐던 그 뭐 풍경채 뭐 그 건설사가 됐던 뭐 시행사가 됐던 누가 됐든 좋으니까 좀 이 힘 있는 주체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피해 복구를 좀 빨리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저희 때는 막 서로 나몰라라 하고 막 서로 막 뭐 조금이라도 얘기했다가 다 뭐 덤탱이 씌울까봐. 예, 서로 다 발 빼는 모습 때문에 사실 입주민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, 뭐 이쪽은 좀 잘 그래도 수월하게 해결이 되길 바래 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충전 인프라 확충에 계속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전기차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좀 늘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완전 맛이 가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저는 사실 제일 큽니다, 지금. 네, 그게 사실 제일 커요. 물론 어떤 하나의 시장이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홍역도 치르면서 네, 더 뭐 건강해지고 더 뭐 발전하고 더 뭐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거는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 너무 세게 때려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너무 큽니다. 네,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이 문제가 이번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밝혀지고 해결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하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 전기차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으면 불나 전기차 들어오지 마. 전기차 안 돼. 전기차 나빠가 될 것 같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가 있잖아요. 네, 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진짜 글로벌 리더들이랑 치고받고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현대기아가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전기차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네, 현대기아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 사건 하나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진짜 한 5년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참에 소방 관련된 것도 좀 미흡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잘 정비를 하고요. 여러 가지 좀 더 잘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건물이 진짜 많잖아요. 막 한 주차장에 막 몇백 대씩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만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씁쓸하네요 진짜로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전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벤츠 EQ 시리즈들을 이제 좀 칭찬을 많이 했던 이런 시승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엄청 엄청 똥을 뿌리고 다니나 봐. 근데 그러지 마세요. 정말 다행히 저는 이제 EQ 시리즈는 거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거의 다 사지 말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별로 뭐 여기 와가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네, 이렇게 와가지고 어쩐 일로 뭐 이러고 그냥 가시던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랑 그 차량의 상품성을 판단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. 이거 두 개를 사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 싸잡아가지고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뭐 요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생기면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라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. 뭐 너무 유감입니다. 아무튼 금방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